우리가 첫 번째 숙제는 좀 맛보기였다면 오늘 숙제는 정말 좀 약간 두통이 생길 문제가 나가고 그거 중심으로 이제 퀴즈 1번을 곧 볼 건데 자, 첫 번째 숙제는 할만했죠. 오늘 새로 나갈 숙제는 조금 터프할 겁니다. 자, 헨리 상수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보면은 PG분의 CA에서 어떤 물질의 가스 상태의 partial pressure 부분압 가스 상태의 물질의 부분압과 그 동일한 물질의 액상에서의 농도의 비를 이제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헨리 상수를 표시할 때는 여섯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여섯 가지 방식이 뭐냐면은 여섯 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지금 방금 본 압력 대 농도 관계 있죠, 그죠? 그 압력 대 농도 관계를 역수로 취한 거. 예를 들어서
자, 물 속에 산소가 존재할 때 물과 공기 사이에, 에어 사이에 산소가 어떤 용해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일반적인 방식, 그 1몰에 산소가 물속에 용해했다면은 부분압은 769.23 기압이 된다. 또는 역수로 1기압만큼 산소가 그러니까 공기 중에 존재하면은 물속에는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만큼의 산소가 존재합니다. 이건 단순히 서로 역수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769.23을 1분의 769.23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이 값이 되는 거고, 이 값을 뒤집어주면은 769.2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표준은 압력 대비 ATM 대비 몰 값인데 이것을 이렇게 압력 대비 몰로 하느냐 아니면 뒤집어서 표현하느냐. 단순히 같은 것을 역수로 보여주느냐, 이제 그런 차원의 값. 그러니까 P가 앞에 가고 P가 위로 올라가고 농도가 밑으로 가느냐, 또 뒤집어주느냐. 자, 또 하나의 방법은 dimensionless Henry's constant. 자, 헨리 상수가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어떤 공기 중의 농도를 압력으로 표시했고 물속의 농도를 몰 농도를 표기한 거죠, 그죠? 헨리 상수라는 게. 자, 둘 다 농도인데 공기는 압력으로 표기했고 물속에 있는 것은 몰 단위로 표기했으니까 궁극적으로 dimensionless라는 게 뭡니까? 서로 어떤 차원을 없애준 거. 그러니까 분자나 분모의 농도가 어떤 통일시켜 준다는 건데, 자, 근원적으로 물에 대한 농도, 공기 중의 농도를 완벽하게 통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물 속에 공기 중의 농도를 몰 퍼 리터 또는 액상 중의 농도도 몰 퍼 리터, 같은 물질이니까 그램 퍼 리터, 밀리그램 퍼 리터, 밀리그램 퍼 리터, 공기, 물, 이런 식의 어떤 전환이 가능하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공기 중에 있는 것도 기체 1리터에 대한 물질이 몇 그램 있다, 또는 물 속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1리터의 물 안에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물 1리터와 공기 1리터는 서로 다른 거지만 단위를 이제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자, 이 내용 무슨 말인가 한번 보면은 헨리 상수를 부분압 때 물질의 물속의 농도라고 했는데, 디멘션리스는 어떻게 가냐 하면은
잘 주목하도록 앞으로 자주 묻는 내용이니까. 일반적인 헨리상수는 공기 중의 부분학, 물속의 농도. 근데 인위적으로 이 두 개의 다른 영역을 같이 어떤 몰 대 부피가 물이든 공기든 간에 서로 분자와 분모를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하냐면은 일단 공기 쪽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물질, 이 공기 중에 농도로 존재한다.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P분의 NRT에서 P는 B분의 NRT가 되고, 자, 이 공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은 그 물질의 몰수 나누기 어떤 그 물질의 부피, 이렇게 이제 뽑을 수가 있겠죠, 그죠? RT는 상수고, 그래서 P분의 NRT 공식이 CG 곱하기 RT, 공기 중에 어떤 물질의 몰수 나누기 공기의 부피,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겠죠, 그죠? 이게 되면은 우리가 최초에 정한 디멘션리스 상수의 4번 공식을 2번 공식에 넣어주면은 KH 프라임은 CG가 미안한데 1번 공식에 넣어주면은 PG분의 CA에서 PG 부분이 지금 4번 CG RT CA 이렇게 되니까 CA분의 CG 곱하기 RT, 그래서 KH 프라임 곱하기 RT, 이런 관계 형성이 돼요. 즉 어떤 물질의 디멘션리스 차원을 없애준 헨리상수 값은 KH 프라임은 어떻게 됩니까? RT분의 KH. 자, 조금 전에 우리가 KHO2가 769.23 atm per mol 이렇게 이제 표기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디멘션리스 헨리상수를 구한다고 하면은 KH 프라임은 어떻게 될까요? 769.23 atm per mol 분의 0.082057 리터 atm 몰 K, 그다음 T는 이제 25도 가정 298K. 자, 그래서 이 리터 per 몰, 이건 이제 몰 분의 1하고 같은 것이니까 이제 같이 없어져 주고, ATM 없어지고, K 없어지니까 이 식에서 어떤 단위는 완전히 다 사라지겠죠, 그죠? 300 곱하기 0.08 하면은 3824. 그래서 디멘션리스 헨리상수가 약 3.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아니 이거 계산 한번 해볼 거는데 300에다가 0.08 3824, 그러니까 약 한
한 30 정도 뭐 수치가 나오겠죠, 그죠? 디멘션리스 상수가. 계산하기. 31.4.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헨리 상수를 지금 그 압력대 농도, 물속의 농도를 단순히 우리 31.4라고 하는 것은 몰 per 리터, 몰 per 리터, 이것으로 가스와 물, 실제로는 엄격하게 1리터의 가스와 1리터의 물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단위가 서로 캔슬 될 수가 없는 거지만 형식적으로 서로 이제 이렇게 위아래를 질량 대 부피, 그러니까 물과 공기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형식적으로 저렇게 맞춰져서 단위를 다 날려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초에 시작했을 당시에 769.23 atm/몰,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단위가 있는 거고 압력 대 몰이지만 이렇게 해줌으로써 둘 다 몰 대 리터, 분자 분모가 서로 다 똑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 단위를 날려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6가지 표기 방법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2가지 방법은 동일한 헨리 상수를 우리가 atm/몰로 보여주느냐 아니면 몰 per atm으로 보여주느냐, 같은 걸 역수로 뒤집어줬듯이 이 헨리 상수도 지금 디멘션리스한 값도 이 분자 분모를 그러니까 CG 대 CA 형태로 표시하느냐 또는 KH 프라임 인버스 뒤집어졌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CA 대 CG로 표시하느냐. 결국 우리가 저기서 구한 KH 프라임 산소는 31.4였는데 인버스로 표시해 주면은 0.0318.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공기 대 물, 이것은 물 대 공기. 자, 이 말을 한번 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산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1리터, 자, 물이 밑에 있겠죠, 그죠? 물 1리터가 있고 공기 1리터가 있다고 치면은 물이 1리터에 산소가 1g 들어갈 때 공기 중에는 31.4g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공기 중에 동일한 부피로 있다면 공기 중에 훨씬 더 산소가 많이 존재하고 물 속에는 작죠. 그렇죠? 저런 성격이 상대적으로 어떤 물질들은 뭐 물 속에 더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공기 중에 많을 수 있고, 다 모든 물질마다 어느 쪽에 더 존재하기를 원하느냐, 상대적인 특성이 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ATM 대 몰로 표시하느냐 아니면은 분자 분모를 다 없애주느냐, 마지막 초이스, 세 번째, 5번째, 6번째 선택은 우리가 원래 최초 헨리 상수의 가장 정상적인 표현은 압력 대 몰,
또는 몰 대 압력. 자, 두 번째는 디멘션을 날려준 거죠. 그죠? 세 번째는 헨리 상수를 압력으로 나타내거나 또는 압력의 역수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 말은 이 물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 우리 헨리 상수는 어떤 특정한 한 개의 물질을 쫓는 거죠. 뭐 물속의 벤젠이라든가 산소라든가 어떤 특정한 한 개의 대상을 보는 것이니까 그 물질이 어떤 물속에 녹아 있는 농도, 물속에 녹아 있는 농도가 있으니까 물에 대비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전화를 다 죽이고 온데 오늘 좀 걸렸네. 자, 물속에 있는 걸 표현할 때 어떤 몰 농도로 나타내는데 이 물질, 타겟 물질의 몰 농도를 물에 대비한 어떤 하나의 분율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죠? 물에 대비해서 이 물질이 어떤 몰 프랙션으로 물에 대비해서 어떤 특정한 대상 물질이 몰 단위로 어떤 농도다. 그죠? 이렇게 전환할 수 있어서 우리가 실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본 ATM per mole 또는 mole per ATM 또는 이제 dimensionless로 가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특정한 물질의 헨리 상수가 얼마인데 dimensionless를 구하라 뭐 이렇게 이제 묻지만 이제 압력에 대한 건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닌데 이제 뭐 인터넷상이나 헨리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사람들 보면 이제 이렇게까지 표현하니까 하나 이제 참고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압력에 대한 것도 이제 마지막 잠깐 공식으로 전환한 거 보면은
압력에 대한 부분은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 그냥 단순히 참조로만 보면은 이 헨리 상수의 기준이 교재에 따라서 어떤 책은 분자에다 압력을 넣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분자에다 몰을 넣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책에 따라서 이제 가스 분해 물 또는 이제 이 역수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교재는 이게 중심인데 다른 데서는 이게 또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그 어떤 선호도가 달라서 그게 좀 가장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몰프 ATM으로 표기하고 어떤 사람은 ATM per 몰로 표기하고 그럼 단순히 역수관계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처음 한번 이제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이제 좀 고정이 되겠죠, 그죠? 근데 많은 책들 보면은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 딱 주장하지 이것이 이제 서로 호환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많이 헷갈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압력과 관련된 텀도 표기하는 공식 보면은 압력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물에 대한 게 먼저 나왔죠, 그죠? 그래서 물 속에 어떤 농도가 있고 압력 그 공기 중에 어떤 부분압이 존재한다. 이것을 압력의 형태로 표기하기 위해서 물 속에 있는 물질의 농도를 물에 대비한 하나의 분율, 몰 프랙션으로 전환을 해주죠. 그렇게 전환하기 위해서 이 PG는 빼고 CA 부분을 몰 프랙션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A라는 물질이 몰 농도, 그리고 물에 대한 몰수와 그 물질의 몰수, 그러니까 총량 나누기 그 A라는 물질이 존재하는 양, 이것을 다시 어떤 물과 관련된 비중을 밀도를 넣어가지고 이 솔루션에 대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면은 물 1몰이 55.3몰에 물 1리터가 미안합니다. 1리터가 55.3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CP 그러니까 몰 per ATM 단위로 표기한 헨리 상수의 55.3을 나눠주면은 KHCP하고 이 KHXP의 관계가 성립된다. 자, 뭐 이건 그냥 참조만 합시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ATM per mol 또는 mol per ATM을 dimensionless로 바꿔주고 dimensionless에서 다시 정상적인 헨리 상수로 하는 것.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25도씨 조건에서 우리가 교재에서 본 헨리 상수 나온 그 첫 번째 예가 28쪽에 있죠, 그죠? P28쪽에 보면은, 최초 헨리 상수 언급되는 것이 29쪽 2-8번 문제에 나오네요, 그죠? 자, 벤젠 헨리 상수가 0.kh 벤젠이 0.0055 ATM per ATM 세제곱미터 per 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좀 단위가 굉장히 보기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 ATM per 몰로 심플하게 좀 표시하려면은
세제곱미터와 몰, 이것을 이제 몰 단위로 바꿔주면 이제 보기가 편하니까 1세제곱미터는 10의 3승 리터. 이걸 위아래 매치해주면은 세제곱미터 날아가고 분모는 자연스럽게 10의 3승 곱해서 하나, 둘, 셋, 5.5 atm per 몰이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이 이제 벤젠의 헨리 상수인데, 이 벤젠 헨리 상수는 이제 만약에 물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역수 뒤집어주면 되니까 자, 지금 우리가 본 것은 KHPC가 되어 있고 KHCP 형태는 단순히 역수가 되니까 값이 얼마가 됩니까? 5.5 atm per 몰을 뒤집어 주면은 계산 아이고 1.82 그러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 0.182 몰 per atm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제시하고 이 KH 프라임 dimensionless PC를 구하라든가 또는 KH 프라임 CP를 구하라든가. 그러니까 프라임이 붙는 것은 이제 dimensionless 상수가 되겠죠, 그죠? dimensionless. 압력이 위로 올라가고 농도가 밑으로 내려가든가. 가스 위로, 물 밑으로 또는 물 위로, 가스 밑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전환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나갈 숙제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KHCP 기준으로 몰 per atm 기준입니다. O2의 경우는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H2는 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CO2는 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N2는 'H'는 벤젠은 1.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성. 자, 다음 숙제 1번. 자, 6개 성분에 대해서 25도씨 1기압 기준으로 몰 per atm 단위의 헨리 상수가 이렇게 6개 주어졌죠, 그죠?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이 압력 대 몰 뒤집어준 거. 뭐 이건 이제 아주 심플하죠. 엑셀상에서 계산 역수만 취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디멘션리스 헨리 상수, 농도 대 압력, 압력 대 농도. 이거 이제 다 하나 구하고 나머지 하나는 역수로 채워주면 되겠죠. 그것이 1번 숙제 되겠습니다. 자, 숙제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자, 두 번째 숙제는 교재 여러분들 보시면 자, 뭐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자, 어려운 문제 좀 이제 경험해 봅시다. 자, 교재 48쪽. 자, homework number 2, part 2. 자, 저것이 part 1이 되었고, 어, 2-22번, 2-24, 2-26, 2-27, 2-28, 19 까지인데, 자, 여러분들한테 뭐 문제가 좀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핵심은 2-28, 2-29번 문제에 있습니다. 왜 이게 어려운가? 2-28번 문제 잠깐 한번 보면은 2-27번부터 잠깐 봅시다. A non-aqueous phase liquid. 자, non의 N, aqueous의 A, P의 P, liquid의 L. 그래서 NaPl mixture contains 100 kg of tetrachloroethane. 자, C2Cl4 100kg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100kg의 벤젠, 100kg의 톨루인, 80kg의 에틸벤젠, 60kg의 자일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 이야기한 것이 NaPl, Non-Aqueous Phase Solution Liquid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때 생각하는 물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aqueous phase죠, 그죠? 지금 non-aqueous phase라는 것은 물이 아닌 용액, 즉 기름 같은 것을 유기물로 넣어서 용액으로 흘러다니긴 하지만 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non-aqueous phase solution, NaPl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왔고, 그 NaPl을 구성하는 것은 이제 5개죠. 이 최초의 구성인자가 C2Cl4, 테트라클로로에세인이고 나머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BTX가 포함된 총 5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때 calculate mole fraction of each compound in the NaPl 이 5개의 mole fraction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는 이제 아주 심플하죠. 5개 각자의 어떤 분자량으로 나눠준 mole fraction, mole 값이 나올 테고 그 mole 분모에다 더해주고 분자에 하나씩 넣어주면 나오니까 그건 단순한데
2-28번부터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게, 뭐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좀 이렇게 엄폴라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는데. 자, 2-28번 문제 봅시다. 헨리 상수의 가장 중심부, 심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문제인데, Consider an NaPl mixture of tetrachloroethane and fuel containing BTX. 자, 앞에 2-27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PCE와 BTX가 포함된 5가지 물질이 포함된 하나의 믹스처, NaPl 믹스처가 있고, 이 몰 프랙션이 보면 PCE는 0.1, 벤젠 0.15, 톨루엔 0.15, 에틸벤젠 0.08, X는 0.10. 자, 이거 다 더하면은 언뜻 봐도 1이 안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0.4에다가 0.5, 0.58 정도. 그러니까 이 유기물이 차지하는 포션이 대략 한 60% 가까이 되죠, 그죠? The vapor pressure of the pure compounds are PCE의 vapor pressure는 0.0251 atm, 벤젠은 0.126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vapor pressure 나왔고, 또 뒤에는 헨리 상수 PCE 값이 26.9 atm per mol, 그죠? 테트라클로로에세인의 헨리 상수 26.9 atm per mol 이렇게 조건이 나왔고, 자, 49쪽 문제 A를 보면 헨리의 법칙을 이용해서 estimate the aqueous concentration of PCE in water that is in equilibrium with the NaPl mixture. 자, PCE가 NaPl은 non-aqueous phase solution, 기름 덩어리죠. 만약에 물이 있다고 하면은 물은 밑으로 가라앉을 테고 NaPl은 위로 뜨겠죠, 그죠? 뭐 이 양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NaPl은 물에도 일정량이 섞일 테고, 그 solubility에 의해서 또 일정량은 다시 공기 중으로 또 날아가겠죠, 그죠? 이 NaPl은 결과적으로 물의 일부분, 공기 중의 일부분 이렇게 어떤 그 평형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상수가 여기 질문하는 것은 이 물 속에, 자, 지금 질문 보세요. Estimate the aqueous concentration of PC in water. 물 속에는 얼마나 녹아 들어갈 거냐. 지금 우리가 헨리 상수 알고, 헨리 상수 알고, vapor pressure 알고, 그리고 몰 프랙션 값을 알죠, 그죠? 그래서 이 NaPl은 PC 플러스 BTX 상태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물의 일정 부분 가고 공기 중에 일정 부분 가는데, 그 중에 물 속의 PC의 농도는 얼마가 되느냐. 뭐 복잡하면 복잡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물과 공기다,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헨리 상수가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복잡한 시스템에다가 막 다 집어넣어 두고서 어떤 물질 하나가 물에 얼마 있냐, 공기에 얼마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계산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죠. 그래서 풀고 나면 별거 아닌데 한 두세 줄로 그냥 답이 딱 나오는 거지만, 어떤 그 어떻게 어프로치 하느냐, 접근하는 것 때문에 복잡하다는 거죠. 뭐 며칠씩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10분 생각해서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고, 좀 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고. 자, 2-29번 문제 같은 경우도 the aqueous concentration of trichloroethane TCE가 measured to be 20 mg per liter. 자, 물 속의 농도가 이렇다는 거죠. The water is in contact with a dense non-aqueous phase liquid. 자, 이제는 dense란 말이 붙어서 NaPl이 아니라 DNaPl입니다. 아주 두꺼운 기름 덩어리. 응? 조금 전에는 철렁철렁 물처럼 이렇게 가벼운 NaPl인데, 이제는 아주 thick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뭐 정상적으로는 기름이 물에 떠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리스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들 막 예를 들어 얼굴에 바르는 뭐 화장품 기름 이런 건 물에 넣으면 기름진 거 이렇게 따라앉겠죠, 그죠? 그러나 이것이 물 위로 또 나올 테고, 물 위로 나오면 또 공기하고 또 평형을 이루겠죠. 그러니까 NaPl은 물 위에 뜨는 특징이 있고, DNaPl은 물 밑에 깔아앉을 수도 있다는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물과 공기의 평형을 이루니까 뭐 DNaPl이든 NaPl이든 다 똑같은 이야기죠. 자, DNaPl containing TC가 있다. 다시 이제 헨리상수가 11.6 atm/몰이고 베이퍼 프레셔는 0.0977 atm일 때 좀 결과적으로 뭘 구하라는 거죠? estimate the mole fraction of TC in the DNaPl. DNaPl 안에 들어있는 TC의 mole fraction을 계산하라. 자, 이런 문제들이 실제 상황에서 질문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환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조차 헨리상수를 정상적으로 바로 줄 수도 있지만, 디멘션리스 상태로 줘서 여러분들이 디멘션이 있는 상태 atm/몰로 계산해서 다시 또 이 문제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뭐 하여튼 이번 학기 처음 부분인데 이렇게 헨리상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주로 이제 어떤 공기 오염을 보지만, 공기라는 오염도 따지고 보면 물하고 이제 막 그 연루가 되겠죠. 무슨 하수도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 발달은 하수도에서 뭐 미생물이 어떤 악취를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이제 공기 중으로 올라와서 또 악취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 다 해결하려면 이런 헨리상수에 대한 이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공부하든 공기를 공부하든 헨리상수를 알아야지 어떤 물과 공기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만간 한 다음 주 정도 첫 번째 퀴즈는 예고하고 볼 때 헨리상수가 또 무더기로 여러분들한테 실제 상황에서 와닿을 테니까 숙제들 잘 한번 풀어보고 헨리가 뭔가 좀 이해되는 시점에 헨리상수 퀴즈를 기대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